네, 안녕하세요. 다원수학의 김대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서구 1학년 학생들 시험이 모두 종료가 됐고, 특히나 그 와중에 수학 시험이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됐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 점수도 많이 조금 난리가 나거나 곤두박질을 쳤을 텐데, 이제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평소에 해둬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하고, 이제 그에 앞서 시험이 왜 어려웠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시험 분석이 이제 학생들한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신을 챙기려고 사실 강서구에 온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에 따라서 2학년 올라가면서 내신을 안 챙기는 친구들의 비중이 엄청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평소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이제 내신 때 조금 집중해서 시험을 잘 쳐서 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좋은 점수가 나와준다면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시를 열심히 대비할 친구들도 내신을 어느 정도는 틈틈이 챙겨둬야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번처럼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평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둬야 하는지, 그리고 2학년 올라가면 사실 1학년이랑 수학에서는 공부법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까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말고사 분석을 먼저 자세히 해볼 거예요. 이 기말고사가 이제 평소에 나오던 시험이랑 사실 포맷적, 틀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똑같았죠. 차이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 객관식 20문항에 단답형 4문항으로 똑같았고, 배점도 객관식 80점, 단답형 4점, 5점, 5점, 6점으로 총 4문제 20점.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60분이라는 것도 똑같았는데, 제가 항상 시험이 끝날 때마다 분석 영상을 찍는데, 이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2번 2학기 기말고사 총 올해는 4번을 찍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 때를 기억을 하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영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제가 이제 강서구 학생들을 수업을 맡아온 이래로 진행됐던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때는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어요. 이 가장 어려운 최고난도 문항들도 조금 많이 어려웠고, 고난도 문항들도 평소랑 비교해보면 조금 난이도가 상승을 했었고, 근데 이번 2학기 기말고사가 그때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 훨씬 더 학생들한테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반증해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이번 2학기 기말고사를 친 학생들의 시험 점수죠. 그리고 실제로 1등급 컷도 그때랑 비교하면 이번이 많이 낮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학생들한테 있어서 체감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비교해서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이 문제들이 학생들이 그 시험 시간 60분 내에 풀어내기에는 많이 어려운 시험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대로 절대적인 문제의 퀄리티,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를 얘기를 하는 거, 진짜 그 문제가 어렵다 쉽다의 난이도, 시간을 배제를 하고요. 이제 그 절대적인 문제의 난이도는 저는 1학기 중간고사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그럼 이제 시험 점수가 왜 이렇게 낮지?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이번엔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단원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 이번 2학기 기말고사에 들어가는 단원 중에 학생들의 대부분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의 수 단원이 있어요. 이 경우의 수 단원은 전통적으로 제가 강서구를 몇 년 동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의 수 단원이 시험지에서 등장을 하는 2학기 기말고사가 되면 학생들 점수가 대체로 낮아지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우의 수 단원이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강서구는 사실 좀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문제들을 잘 내는 학교란 말이에요. 이 경우의 수 단원에서 그런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문제를 내기가 너무너무 좋은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 단원. 그래서 항상 이 경우의 수 단원이 들어가면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점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도 동일한 항상 기조였는데, 이번은 아무리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해봐도, 이때까지 점수가 조금 떨어졌다라는 걸 이해하려고 해봐도 많이 떨어졌어요, 점수가. 학생들 점수가.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히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볼 문제들은 경우의 수 문제들이에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중에서 객관식 후반부에 등장하는 문제, 그리고 단답형 가장 마지막 문제, 이렇게 총 4문제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뭐 시험지를 보고 계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16번, 18번 두 문제가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객관식에서 또 17번이 경우의 수였거든요. 17번이랑 단답형 가장 마지막 24번 6점짜리 이렇게 네 문제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에서는 가장 어려운 네 문제가 아닐까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 문제를 왜 보여드리냐면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사실 이 네 문제가 되게 특이하고 독특하고 평소에 내가 전혀 대비를 못 해봤던, 평소에 전혀 접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 문제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네 문제는, 이 네 개 유형의 문제는 어느 문제집에서나 볼 수 있고, 이제 뭐 학생들이 평소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경우의 수 단원에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수도 없이 풀어봤던 사실 대표적인 유형의 네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접근을 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이거 실제로 16번을 예로 들면 색칠하기 문제네. 이 색칠할 순서 잘 따져서 경우 나눠서 해보면 되는 거네 라고 해서 접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접근해서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까지가 조금 오래 걸리는 문제라는 게 아마 학생들한테 있어서 체감 난이도가 어렵게 느껴졌던 첫 번째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네 문제가 다 그래요, 다. 내가 풀어봤던 거야, 분명히. 풀어봤던 유형이야.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해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풀어낼 수는 있는데 그 풀어내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라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는 그렇게 내가 답을 잘 도출해내서 답을 구했어요. 그게 보기에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게끔 선생님들이 보기를 구성을 하시거든요. 근데 경우의 수 단원은 학생들도 알겠지만 계산이 조금만 어긋나도 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많이 써서 답을 냈다 한들 이제 그렇게 구해낸 답이 정답이 아닐 확률이 조금 높은 문제들이다. 그래서 경우의 수 단원의 문제들이 이번에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유형의 문제는 아니었으나, 한 문제 한 문제가 대표적인 유형이었으나 학생들이 접근해서 답을 내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경우의 수 네 문제를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 이번 시험 범위가 함수, 경우의 수 이렇게 두 개였잖아요. 크게 보면. 이 함수 단원에서는 제가 저번 2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찍을 때 말미에 설명드렸던 게 경우의 수 단원에서는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고 함수 단원에서는 모의고사 변형해서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함수 단원에서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가 이 문제를 변형해서 냈구나 싶은 문제가 두 문제가 등장을 했고, 실제로 저는 그 두 문제가 객관식에서 함수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여드릴 게 객관식 15번. 근데 15번이면 사실 객관식 후반부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잖아요. 객관식이 20문제까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뭐 따져보면 한 중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등장을 했고, 대신에 이 문제는 원본 문제가 이제 올해 3월에 치러진 고2 모의고사 30번이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풀어봤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반에서는 몇 번 강조해서 여러 번 풀었던 유형의 문제고, 이 문제를 정확히 진짜 노가다라는 표현을 써서 한 문제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문제긴 하지만 이 점대칭이다라는 거를 잘 활용해서 풀면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30번 원본 문제가 기억이 나서 이걸 풀었던 대로 이제 그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으면 되게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이게 안 보였다면 학생들이 어려웠을 문제다라고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객관식 마지막 문제도 보여드리는데 20번. 얘는 앞에 15번이랑 15번은 그래도 변형을 조금 많이 해서 원본 문제가 생각이 안 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객관식 가장 마지막 20번은 아니거든요. 이게 오른쪽이 2017년 조금 옛날 문제긴 하죠. 근데 이것도 안 풀어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이번 시험 대비를 하면서. 저희 반에서도 똑같이 여러 번 풀어봤고, 이 원본 문제랑 얘는 다를 게 전혀 없다고, 실제로 문제 표현이나 뭐 구하라는 것들을 보셔도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숫자만 조금 바꿔놓은 유형입니다. 원본 문제가 생각이 났으면 얘도 기억이 나서 이제 풀 수는 있겠지만 이 중요하죠. 이 문제는 버리는 게 맞아요. 함수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는 이 20번이라고 생각을 하는, 객관식 실제로 가장 마지막 문제기도 했고, 이게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어렵다기보다는 격자점 문제라고 해서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소요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랑 단답형 마지막 문제가 전혀 이제 학생들이 손도 댈 수 없게끔 너무너무 어려웠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죠. 실제로 제가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 20번, 그리고 아까 경우의 수 단답형 가장 마지막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두 문제 다 학생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손을 댈 수 있어서 문제인 문제입니다. 손을 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접근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풀다 보면 시간이 이렇게 녹아버리는 그런 문제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써서 이 문제를 푼다 한데 사실 맞춰봤자 뭐 5점밖에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효과적으로 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다른 문제들을 잘 풀어내는 게 상위권으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그렇게 푸는 게 학생들이 평소에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너희 어차피 가장 어려운 그 두 문제,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랑 단답형 마지막 그 두 문제, 단답형 가장 마지막 문제와 객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 이렇게 두 문제를 다 틀려도 1등급은 웬만하면 나온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두 문제는 애초에 풀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머지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대부분 그렇게 제 말을 잘 들어서 이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해도 절대적으로 점수가 잘 나올 수 없는 시험지였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우의 수 문제에서 시간 너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럼 제가 함수를 두 문제밖에 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함수에서 이제 나오는 다른 문제들, 특히나 시험지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9번 문제도 그렇고, 사실 13번부터 이제 쭉 15번까지가 함수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 단원, 그 부분에 있는 문제들이 되게 어렵냐?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물론 강속어 시험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뭐 다른 시험이 조금 쉬운 학교들의 시험지로 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난이도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강속어 학생들한테 있어서 그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는 절대적으로 아닌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13번부터 등장하는 문제들조차도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계산도 많이 복잡한 문제여서 이번에는 시간 60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한 뭐 80분을 줘도 100점 받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번 학교에서 가장 뭐 시험을 잘 봤다는 친구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80점대라고 하니까, 이번은 절대적인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내에 풀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게 아마 학생들한테 있어서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제가 초중반부 문제를 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아까 13번부터는 그래도 중후반부라고 중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13번부터 20번까지가 중후반부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거기에서 되게 1학기 중간고사처럼 와 이거 어떻게 손대야 될지도 모르겠네라는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라는 게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초반부도 항상 강속어는 근데 최근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쉽게 낸다 라는 게 트렌드였잖아요. 1번부터 10번까지 실제로 10분 내에 풀어야 된다 라는 게 트렌드였는데, 이번에는 물론 절대적인 난이도만 보면 그렇긴 했습니다. 근데 계산을 조금 너무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섞어뒀어요. 이게 되게 옛날 강속어의 스타일인데 한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이 초반부에, 초중반부에 계산이 되게 더러운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넣어두고 여기에서 학생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게끔 조금 허들을 만들어두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1학년 학생들 시험지에서는 없어졌다가 이번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다시 등장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향이 2학년 때도 뭐 그대로 계승돼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초중반부 계산 복잡한 문제를 잘 넘겼으면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왔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시간 분배를 잘 해서 이제 내가 딱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그 다음 계산이 복잡하지만 그거를 이제 중간에 멈추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잘 이렇게 쓱쓱쓱쓱 풀어냈으면 이제 중후반부에 있는 몇 개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나 아까 보여드린 함수에서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그런 것들을 잘 버렸으면 이번에 뭐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제 학생들한테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쳤던 3번의 시험지랑 너무 다른 스타일의 시험지가 등장을 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있어서 이제 체감 난이도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체감 난이도가 올라간 주요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고난도 문항들의 난이도 상승이에요. 이게 난이도 상승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난이도의 상승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넣어둠으로써 그 시간적인 난이도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적어둔 저 시간 부족, 저 네 글자를 계속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평소에 이제 문제를 풀 때도 가능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중요한 연습이긴 했어요. 정확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가뜩이나 중요했는데 이제 이런 스타일이 다시 부활을 한다면 아마 2학년 때 올라가서는 그런 연습을 조금 더 치중해서 그런 연습에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써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분석이었고 이제 2학년 올라가서는 그럼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 볼 건데 시험지의 형태는 아마 1학년 때랑 똑같을 겁니다. 이건 3학년 때까지는 변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객관식 20문항이랑 단답형 4문항이 나온다는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그 실수 유발하는 문제도 여전히 초중반부에 이제 넣어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넣어둘 거고 계산도 많이 더러워서 시간이 부족한 현상도 이제 이번 2학기 기말고사처럼 시간이 많이 부족하게 내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은 난이도 조절에 조금 실패를 한 시험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1학기 치러진 시험들이나 2학기 중간고사만큼의 시간 부족 현상은 그대로 남겨둘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평소에 이제 강속어 스타일이 2학년으로 올라간다 해서 이제 많이 변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이랑 비교해서 2학년 올라갔을 때 시험지에서 변하는 부분이 딱 하나가 있는데 모의고사 변형 문제의 비중을 조금 늘린다는 겁니다. 최근에 항상 그래왔어요. 되게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지만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1학년이랑 비교해서 2학년 올라갔을 때 이제 수원 수투를 시험지에 넣어두는 이 시점으로부터는 1학년이랑 비교했을 때 모의고사 문제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학생들이 평소에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는 공부가 조금 편해지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 공부를 하는 친구가 대부분인데 그런 친구들이 평소에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푼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평소에 많이 푼 모의고사 문제들이 내신 시험지에도 들어있을 확률이 되게 크기 때문에 1학년 때랑 비교해서는 점수가 조금 올라가 줘야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 정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사실. 실수 관리를 하고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사실 내신 대비에 있어서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정시 대비로 넘어가서도 평소에 전공 모의고사들 칠 때도 사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간 관리라는 게 내신이랑 조금 다른 길이긴 하죠. 모의고사는 100분이고 내신 문제는 60분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적절히 잘 분배해서 문제들마다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서 이제 결국 남은 시간을 내신에서는 사실 남은 시간을 최고난도 문제에 몰두하기보다는 다른 고난도 문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와서는 그 잘 세이브해둔 시간을 최고난도 문제에 잘 몰입해서 그거의 답을 충분히 구해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요즘 출제가 되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그런 것들의 문제를 시간을 잘 투자하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실수 관리랑 시간 관리를 한다라는 점에서 내신과 정시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두고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강속어 학생 중에 내신에만 몰두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정시에만 몰두해서 내신을 등한시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신을 등한시하고 정시에만 몰두해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평소에 이제 내신 시험을 칠 때 조금 대충 친다고는 하는데 그게 자기 실력인 거예요, 결국. 내신 시험을 대충 친다고 해서 한 50점을 계속 쭉 유지하는 친구들이 3학년으로 올라가서 이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거를 저는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정시 공부를 쭉 제대로 하고 있으면 모의고사 문제를 평소에 많이 풀고 있다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올라가서는 모의고사 문제가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한 3등급 정도의 등급은 유지를 해줘야 내가 정시 공부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본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체크하는 가장 좋은 기회가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꼭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공부를 하진 마시고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내신 시험도 이제 모의고사 시험도 모의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이제 아실 거예요. 내신을 챙겨볼 친구들은 강속어 스타일의 이제 이번 2학기 기말고사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평소에 치러졌던 시험만큼의 실수 유발하는 문제, 시간 부족한 문제, 최고난도 특이하고 독특한 문제를 잘 섞어둔, 잘 배열해둔 강속어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홍보 아닌 홍보를 하자면 저희 반에서는 실제로 이제 제가 직접 시험지를 구성을 해서 강속어 스타일에 맞춰서 문제를 이렇게 재배열한 다음에 항상 수업 전에
시험을 치고 있어요. 실제로 2학년 올라가서도 강서고반은 그렇게 좀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시험지로 시험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런 모의 시험을 평소에 쳐보면서 주어진 시간 60분 내에 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 정시 대비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모의고사를 시간 100분 재고 풀어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100분 동안 집중하는 것부터 학생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앉아서 특히나 가뜩이나 좀 싫어하는 수학 문제 30문제를 100분 동안 이렇게 온전히 풀어내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시기에선 가장 중요할 거고, 2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모의고사 시험지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거를 시켜드리고자 저는 이제 2학년 때 수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실제로 수업 시작 전에 100분이라는 시간을 다 주진 않을 거예요. 80분 동안 모의고사 시험지를 실제로 주고 30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이게 80분 동안 그 30문제를 푸는 연습을 쭉쭉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진짜 모의고사 100분이라는 시간을 딱 줬을 때는 되게 널널하게 느껴져요. 이게 모래주머니를 찬 효과랑 비슷한 효과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강서고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의 비중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라, 일주일에 한 번은 강서고 내신 시험지로 시험을 보지만 일주일에 나머지 한 번은 실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면서 이제 정시와 내신까지 같이 챙기는 좀 전략을 취할 거다라는 게 제 수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 2학년 올라가서는 가장 마지막에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은 이제 내신을 1학년 때 수능, 1학년 때 수시를 어느 정도 잘 챙겨둔 학생들은 2학년 올라와서도 내신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대신에 이제 내신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 모의고사 문제들은 학생들이 사실 조금 쉽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고 학생들의 내신을 잘 챙기다 보면 모의고사가 따라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에 반대로 정시 공부할 친구들이 모의고사 문제만 챙긴다고 해서 내신이 1, 2등급으로 따라와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내신을 잘 챙겨봐야 되는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린 독특하고, 사실 내신을 잘 챙겨야 되는 친구들이라는 말은 이미 최상위권이라는 말이에요, 강서고에서. 그런 친구들은 독특하고 특이한 유형의 문제만 어느 정도 잘 풀어봐도 내신에서 1, 2등급은 여전히 유지가 잘 될 거고, 그게 아닌 내신이 조금 아쉬워서 모의고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 문제만 평소에 충분히 푸셔도 내신에서 3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따라올 거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3등급 정도로 잘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체크하면서, 만약 그게 아니라면 공부량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정시라는 이제 두 개의 공부를 너무 양극화하지 마시고 너무 이분법으로 이렇게 딱 두지 마시고 잘 적절히 조율을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서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시험에 어렵게 등장을 해도 내 실력만 온전히 발휘한다면 3등급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끔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해두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말고사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걸. 시험이 많이 시간이 부족하게끔 출제가 되어왔고 이런 시험지를 다시 볼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시험에서 점수를 좋지 않게 받았던 이유가 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2학년 때는 조금 보완할 것들을 잘 보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학원 측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